자, 대한민국 수립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이 되겠고요. 또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죠. 자,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담을 거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회담한 건 아니고 세계의 정상급 나라들이 회담을 했죠. 카얄포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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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얄포모미 순서대로 회담을 했는데, 자,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43년에 있었던 건데, 이제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모여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할 것 같으니 이제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그 식민지들은 다시 독립시킨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10년의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죠. 1910년에.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약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약 하나가 또 특별조약이 들어가죠. 한반도는 노예적 상태를 살고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라는 그 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장제스가 건의를 했고, 이 장제스에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제안을 해서 꼭 이것을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제스가 가서 이 조항을 넣었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좀 빨리 된 것이죠. 이때 안 됐으면 또 언제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물론 되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조약을 넣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 카이로 회담이 그 회담이 되겠고요. 얄타 회담은 좀 얄미운 회담인데, 소련, 영국, 미국이 만나서 38도선을 이때 그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를 반으로 짜개서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면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갖자라는 미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회담이 되겠습니다. 소련이 전쟁에 들어오게 되면서 권을 걸게 되는 회담이었던 것이죠.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 회담을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했던 회담이 되겠고요. 자, 이 모스크바 3국회의에서 전쟁이 끝나고 8월 15일 이후에 이것도 45년, 이것도 45년, 이거 43년인데,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신탁 통치를 5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신탁 통치를 최대 5년, 제일 긴 게 5년이죠. 제일 긴 게 5년이고 요렇게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뭐 냈는데 소련이 냈다고 오보가 돼서 또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동아일보 오보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좌익과 우익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찬탁 운동을 하고, 민족주의 운동에서 우파에서는 반탁을 하죠. 우리 뭐가 지금 해방됐는데 또 뭐 통치를 받으라고 반대야. 좌익 세력은 그래, 최대 5년이니까 찬성이야. 우리나라가 저기 독립이 되고 조금 안정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5년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 뭐 찬탁할게 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을 찬탁이 옳았냐 반탁이 옳았냐에 대해서 뭐 논란이 굉장히 뭐 많지만, 뭐가 옳은 것 같은지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찬반이 나눠지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분열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신탁 통치를 받은 후에 소련과 미국이 다 물러가면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 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찬탁하고 반탁하고 계속 싸우니까 이게 결국 남쪽에서는 반탁, 북쪽에서는 찬탁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민족적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저기 반탁하는 사람들끼리 뭐 할게 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소 공동위에다가 일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 미국 소련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5년 신탁 통치를 해야 되니까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야 돼요. 니들끼리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부를 만들어라. 근데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그 한국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라,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소련은 신탁에 찬성하는 자들만 임시정부를 만들어라. 결국 뭐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소련의 체제이고, 그것을 사회주의로 물들이려고 했으니 신탁에 찬성한 사람이 다 좌파고 사회주의 세력이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자들만 뭐 선거해서 뭐 국가를 만들자, 뭐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이죠. 이것도 억지고, 그러니까 뭐 미국 또 뭐 모든 사회 세력 뭐 다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둘 다 좀 의견을 좁히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때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상 대립이죠. 이게 나중에 냉전으로 가는 것이고요. 사상 대립으로 가는 것이고요. 물론 사회주의가 저기 실패를 하고 소련도 붕괴했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뭐 사회주의가 옳았다, 뭐 공산당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나요? 지금 사회적으로 다 뭐 증명이 됐죠. 북한 못 살고 소련 망했고, 중국도 이제 자유경제 체제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때는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기싸움을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렬이 되니까 2차
미소 공의를 갖게 되는데 이것도 결렬이죠. 그 전에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랑 대화 안 해. 니네 뭐 대화 상대가 아니야. 니네 전리가 해고 나니까 이건 뭐 그냥 갈라설라고 만든 2차 회의가 되겠고요. 어쨌든 결렬이 됐고 이것을 유엔 총회로 넘기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해라. 유엔 총회는 사실 뭐 미국이 좀 힘이 세니까 인구 비례로 선거를 해라. 그냥 다 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남쪽 인구가 북쪽 인구보다 훨씬 많죠. 지금도 많고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춥고 땅이 뭐 이렇게 좋지 않고 여기는 좀 따뜻하기도 하고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게 많으니까 남쪽에 또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그 민족주의 세력이 자본주의적 세력이 우세하니까 뭐 선거에서도 이길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북쪽에는 38도선을 그냥 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어버리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이 포고령을 내면서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포고령을 메가더가 들어오면서 포고령을 내고 다스리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동은 됐지만 통치 체제가 조금 다른 여기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고 여기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거인단을 파견을 하는데 소련이 입국을 거부해요. 여기 북쪽에서는 입국이 거부가 당하는 것이죠. 거부가 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유엔 소총회 작은 총회에 넘기니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남쪽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죠. 이 남쪽에서 선거가 가능하니 이쪽만 선거해서 이쪽만의 나라를 만들어라. 자본주의 국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50총선거를 48년에 50총선거를 치르게 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할 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힘을 보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이 내려오면서 일본의 관동군을 부셔서 여기까지 내려왔었고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일본의 핵폭탄도 쏘면서 승기를 잡았고 미국과 소련의 입김이 셌고 이 둘이 그 공로를 나눠 먹었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서 가져간 것이죠. 근데 이것도 좀 웃기단 말이죠.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한테 이겼으면 일본을 갈라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뭐 미국으로서는 나쁜 장사가 아니죠. 일본을 그냥 자본주의로 다 물 들여놓고 일본은 일단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절반, 소련은 한반도의 북쪽만. 일본을 반으로 갈르는 것보다야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의 협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국외 상황은 이렇게 돌아갔었고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먼저 여운형 선생님한테 접근을 하죠. 우리가 이제 패망을 할 것 같으니 일본 사람들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운형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알겠다. 나는 뭐 일본이 싫었지 일본 사람들을 뭐 그냥 무고한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까지 막 이렇게 죽게끔 할 수는 없으니 치안을 담당해주겠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해방을 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운형 선생님은 엔도가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하자 알겠다 라고 해놓고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해방이 되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다스릴게 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스크바 3국 회의에 대한 동아일보의 오보도 있었고 좌익 세력은 신탁을 찬성한 반면에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뭔가 대립이 있었죠. 반탁을 전개했던 이승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업 발언을 합니다. 정업 발언은 뭐냐? 이제 미소 공동회의도 다시 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우리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울게. 단독으로 정부를 세울게. 이 분단을 하자라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처음 뱉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쪽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 그냥 민족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통일 정부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쪽만 내가 세워가지고 남쪽만 내가 통치를 하겠다. 난 뭐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정업 발언을 했었고 근데 김구 선생님도 반탁이었는데 반탁 운동을 같이 하다가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잡았던 손을 놓고 이승만하고는 뭐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근데 선생님이 뭐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윤태호 작가가 쓴 그 윤태호 작가는 미생하고 뭐 있기 이런 대표작들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뭐 단정론, 그러니까 정업 발언을 뭐 김구 선생님이 지지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정보죠. 그 책의 뭐 내용들이 굉장히 뭐 좀 훌륭하기도 하고 고증도 잘 돼 있고 뭐 내용이 실하지만 이건 뭐 김구 선생님에 대한 약간 무모함이라고 할 수 있죠. 김구 선생님이 이 단정론을 지지했다
이 문구를 이게 뭐 맞나 하고 여러 번 봤는데 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은 좀 잘못된 정보이고, 김구 선생님은 나중에 3천만 동포의 의권 38선을 가로배고 누울지언정 통일조국을 세워야지 분단 국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되겠고요. 자, 이승만 청읍 발언. 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합쳐서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분단을 이야기하다니 이거 큰일 났다. 합치자 해서 좌파 여운형 선생님과 우파 김규식 선생님이 같이 손을 잡고 좌우 합작 7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미소 공의 제기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어 줘라. 그리고 뭐 같이 친일파도 뭐 척결하자, 뭐 미군정을 또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도 크게 힘을 쓸 수가 없었죠. 크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50총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생을 했고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대로 총선거를 하라고 했었고 선거요 위원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50총선거 48년 5월 10일에 50총선거를 시행을 하려고 했죠.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은 북한의 김일성과 협상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거의 선거가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김일성도 이거를 사실 북한에서 자기만의 정부를 세우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이게 독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려고 했으나 이제 분단의 책임을 우리 남쪽에다가 떠넘긴 거죠. 여기는 9월 9일 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먼저 세워라. 그래야 뭐 분단 나중에 됐을 때 역사적으로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우리는 50총 선거를 하고 8월 15일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북한이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좀 분단의 책임을 어느 정도 떠안게 되는 거죠.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남북 협상이 물론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지만 뭐 알면서도 이 김구 선생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라가서 분단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게 돼서 50총 선거 때 김구 선생님은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으시고 선거에 참여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50총 선거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능진 선생님이 출마를 하지만 잘 안 됐고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 48년에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요. 제주도에 남노당 빨갱이들이 많다. 잡아라 하면서 제주 시민의 10분의 1이 이때 다 잡혀 죽었죠. 억울하게 어린애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선 그어놓고 그 선 넘어가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이고 3만여 명이 희생을 당했고 제주에서는 뭐 엄청난 피해죠.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 제주 4.3 사건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계속 침묵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세상에 드러나지게 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는 재산 날짜도 거의 뭐 비슷하죠. 그때 하도 같은 날에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났습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그 소설의 이 4.3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 그 4.3 사건을 굉장히 어쨌든 뭐 노벨상을 받으실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부대를 보냈는데 거기 좀 이상했는지 이것도 반란을 일으키죠. 악하지 않습니다. 항명하죠. 민간인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뭐 지리산에 숨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탄압을 받았던 그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50총 선거에 입각해서 제3국회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은 간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것이고 4년 중임, 4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형태인 거죠. 4년하고 선거에서 한 번 더 당선되면 또 4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초기에만 2년, 그 다음에는 4년, 임기가 4년, 초대 국회의원은 2년, 그 다음에 뽑힌 국회의원부터는 4년, 이렇게 임기가 정해졌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48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기도 하고 45년은 광복절이고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친일파 처리, 당연하죠. 일제 빌부터 먹고 살았던 그 친일파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개혁해야 되겠죠. 그 국민들은 땅을 갖는 게 뭐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 땅이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설치를 하면서 반민족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승만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왜냐하면 좀 뭐 깊은 이야기인데 친일파들의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웠기 때문이죠. 신민당이라고 뭐 김성수, 송진호 등이 찾아가서 김구 선생님을 처음에 찾아갔지만 김구 선생님은 친일파들하고는 같이 손잡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승만한테 가니까 이승만은 얼쑤 좋고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승만의 세력이 커졌죠. 그런 친일파들을 이승만은 처벌할 수가 없었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찰을 시켜서 반민특위를 습격을 합니다. 친일파들을 잡아들였는데
거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친일파들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국회 뿌락지가 있다. 국회 공산당 뿌락지가 있다. 빨갱이가 있다. 이러면서 국회의원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반민특위 친일파 처리를 방해하죠.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고위간직에 몰라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슬픈 역사인 거죠. 친일파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아니, 나중에 다 또 이렇게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후손들도 가난하고,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뭐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죠. 역사를 바로잡지 않은 것이죠. 참 친일파 처리를 못한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하겠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서 다시 돈을 받고 분배를 하겠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태를 띤 농지개혁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분단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